그러니까 극치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관측하는 방법, 그게 사실은 최선의 방법이죠. 어떤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극치라는 아주 넓은 지역과 위험한 지역을 이렇게 두루두루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래서 원격 탐사는 극치에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극지를 연구하는 극정우소 원격탐사 빈곤정보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입니다. 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그 극지 관측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격탐사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원래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렇게 물리적인 접촉 없이 관측하는 걸 이제 우리 원격탐사라고 하는데, 인공위성이나 무인기를 이용을 해서 하늘에서 지구 표면 또는 대기를 관측하는 일들을 원격 탐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름이 많이 낀 날 위성 탐사가 이제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격 탐사를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광학, 그러니까 센서가 달린 위성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구름이 끼면 지상이 안 보이게 되겠죠. 근데 극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80% 이상이 구름이 끼어 있어요. 구름을 투과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한 관측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같은 신이 올림푸스 산에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게 있는데, 그런 신화와 관련돼서 사람들은 아주 넓은 지역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초기에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하늘에서 본다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하다가 1950년대쯤에 이제 그 동서 이데올로기 시대의 적국에 대한 어떤 관측을 하기 위해서 로켓을 발사하고 로켓에 관측용 이제 센서를 달기 시작해요. 그게 원격 탐사의 기초가 되고요. 지구를 과학적으로 관측하는 건 거의 한 197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 그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 지구라는 걸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로 사람들이 잘 활용한 사례가 돼요. 인공위성 원격 탐사는 나쁜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아주 좋은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관심을 가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를 제공하는 도구로서 원격 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극지라는 곳이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로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고 싶어 하는 곳.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곳이죠. 갈 수가 없다는 곳은 결국은 과학자들도 접근이 어렵다는 곳이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기존의 과학 기술로는 탐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160년 전에 그 난센이 북극을 관측할 때도 목숨을 걸고 가서 겨우 하나의 조각만 보고 왔던 곳이 극지인데, 극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인류가 만든 그 최첨단의 과학 기술인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관측하는 방법, 그게 사실은 최선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극지라는 아주 넓은 지역과 위험한 지역을 이렇게 두루두루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래서 극지는 반드시 원격 탐사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선진국들도 지금 뭐 극지 원격 탐사는 반드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의 해빙의 모습도 불과 한 50년 전에 인공위성을 이용함으로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원격 탐사는 극지에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건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실제 지구라는 하나의 그 시스템 안에서 볼 때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극지는 항상 추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 따뜻해진 것 때문에 지구의 그 균형, 온도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고, 따뜻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측할 필요가 있게 됐죠.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극지의 해빙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빙하가 녹거나 하는 뭐 그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환경과는 달라지는 그런 변화들이죠. 냉장고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항상 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냉장고 문을 열거나 아니면 냉장고 온도를 낮추면 안에 그러니까 물기가 차이면서 안에 있는 음식들이 다 녹아내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열려있는 냉장고처럼 지금 녹기 시작하는,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그게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극지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원격 탐사라는 건 사실 기능이 무궁무진해요. 숲을 알기 위해서는 숲 밖에서 숲을 봐야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인공위성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기상과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완벽한 정보를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극지, 북극에 대한 어떤 개발 또는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인류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인류의 안전한 도전이에요. 극지라는 곳은 사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정보가 많이 없죠. 특히 얼음이 어떤 형태로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북극 항로는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북극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환경 변화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하늘에서 그 주변 환경을 관측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 남극 같은 경우는 이제 빙조라는 게 있어요. 그 빙조의 위치를 인간이 알기는 쉽지 않은데, 그 위성을 이용을 해서 빙조 표면에 덮고 있는 그 얼음의 아주 미세한 그 상하 움직임, 그 만율력 때문에 생기는 상하 움직임을 인공위성으로 탐사를 해서 빙조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도 원격 탐사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면에서 원격 탐사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실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